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식생활에도 변화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 먹는 것은 배달과 투고만 하고 있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먹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요즘 장 볼 때 돈을 많이 쓴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죠? 네, 이 사태 초반에 사재기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마켓 한번 가기가 힘들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간 김에 평소 때보다 좀 더 많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도 꽤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NN은 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른 식료품들을 정리해 전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주로 잘 먹는 음식들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식사 때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 가운데 어떤 품목들이 올랐어요? 네, 먼저 달걀. 아하. 이 지난달 무려 16.1%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네. 맞아요. 비싸졌더라고요. 한때는 네. 살 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달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침 식사를 시리얼로 대체해볼까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시리얼도 가격이 1.5% 올랐고요. 네. 또 시리얼에 부어 먹는 우유 역시 1.5% 상승했습니다. 빵은 3.7%, 오렌지 주스 3.8% 각각 비싸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더 비싸게 먹을 수도 있는데요. 예. 지난달 도넛은 5.4% 가격이 올랐다 하고요. 예. 머핀도 4.7% 상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페들이 문을 많이 닫아서 집에서 커피 내려 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이 로스트 커피는 1.2%,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2.5%가 올랐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뭐 주민들이 많은 먹는 이 식료품 대부분의 가격이 지금 오른 건데 다음은 점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런치. 네, 이 점심에 수프 먹는 미국인들 꽤 있죠. 네. 수프는 2.6%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4.5% 가격 상승했고요. 쿠키는 5.1% 가격 뛰었습니다. 조금 건강한 식단으로 먹는다 해서 과일 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일도 1.5% 가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가 4.9%, 오렌지 5.6%, 그리고 전체 시트러스, 이 감귤류는 4.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는 더 값이 비쌀 것 같은데요. 저녁 식사 식품들은 얼마나 올랐어요? 네, 먼저 육류, 이 고기는 3.3%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돼지고기가 3% 올랐고요. 치킨은 5.8%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선한 생선은 4.2% 가격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핫도그 5.7% 역시 가격 뛰었고요. 야채류는 1.5%, 또 캔에 든 야채류 3.6%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먹는 그 베이비 푸드 역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2.7% 가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별로 지금 오르는 뭐 인상률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만한 좋은 고기들은 값이 훨씬 더 오른 것 같고 좀 저 이렇게 뭐 엉덩이살이라든지 이쪽은 뭐 별로 그렇게 오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부위는 훨씬 더 올랐더라고요. 이게 아. 평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3% 상승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거의 한 1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게다가 막상 먹다가 보면은 말이죠. 네. 게다가 육류 대란 온다 막 네. 이랬잖아요. 예, 고기 생산 공장의 그 집단 감염 때문에.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서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고기마다 좀 편차가 있지 않나 맞아요. 싶네요. 그리고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질은 떨어지고 값은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좀 좋은 뉴스도 있다면서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까? 네, 이 햄. 햄? 네, 햄은 1.7% 가격 떨어졌습니다. 햄이라 그러면 스팸 것도 또 포함이 되겠죠. 포함되나요? 네. 그리고 아침 식사용 소세지도 0.3% 크진 않지만 가격 하락했고요. 버터 1.3%,
이미 만들어진 샐러드 3.5%, 토마토 1.4%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막 구워진 컵케이크도 2.3% 저렴해졌습니다. 큰 위안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저렴한 옵션을 원한다면 이런 식료품 쪽에 관심 기울일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이 식료품의 물가가 달라진 거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끝나도 혹시나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푸드 트렌드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앞으로도 집밥 해먹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밥 해먹고 가끔 외식하다가 언젠가부터 외식이 좀 크게 늘어났는데 네. 코로나19 사태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밥 많이 해먹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집밥 해먹는 주민들은 꽤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시간 가면 또 바뀌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생긴다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에 관한 트렌드. 네, 바로 홈 셰프 그리고 유튜브 셰프입니다. 네. 가족들이 있다면 그 엄마만 계속해서 요리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새롭게 부엌 들어가서 요리 시도한 경우 있을 텐데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요리 잘 해먹는다고는 하는데 일단 아빠들부터 또 10대 아들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딸까지 가족 누구나 셰프가 돼서 요리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요리 잘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움 받아야 하겠는데요. 이때 유튜브가 스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요리하는 거 가르쳐주는 영상 수없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 보면서 많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셰프들 중에 레스토랑에서 돈 많이 못 벌게 됐더라도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찍어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많이 이용합니다. 잘 모를 때는. 네. 그래도 저는 뭐니 해도 배달 서비스는 그래도 앞으로는 더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럴 해봐요. 거예요. 네, 그동안 음식 배달해 먹지 않았던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배달시켜 먹으면서 일상이 된 주민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달의 편리함도 맛본 거죠. 네. 편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사실 서로 대면하지 않는 그런 배달이 낫다고 생각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배달해 먹는 그런 주민들 꾸준히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해서 남을 트렌드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게 배달 서비스도 개발돼서 배달 메뉴도 점차 더 다양해지고 배달 방법도 뭐 로봇 배송이라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배송 방법이 시도되고 또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네. 또 안전과 관련된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안전에 더더욱 신경 쓰는데 이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지속되면 좋을 것으로 꼽히죠. 음식 안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염되지 않은 음식, 식품을 찾는 추세는 계속될 테고요. 원산지 확인해서 믿을 만한 곳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과정과 또 유통에도 신경 쓰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확신이 서야지 소비자들은 구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한국 제품 구매할 때는 햇선 마크를 꼭 찾아요. HACCP 마크가 있으면은 맛도 더 좋고 더 깨끗하게 느껴지는데 그러고 보면은 안전에 대한 건강식품 인기가 앞으로도 더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 그 여론조사기관 닐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들이 라벨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전보다 영양 성분 표시를 한층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예를 들면 설탕이나 지방, 식품 첨가물 등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면역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관리를 위해 힘쓰면서 그렇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성 위주의 식품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면역력의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말에도 올해 그 유행할 음식 트렌드에 장 건강 식품이 포함됐다고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주요 트렌드로
장착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뿐만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챙기는 편인데요. 이 발효식품들이 특히나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효소도 좋죠. 네,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일 듯한데 이제는 나눠 먹지 않고 각자 덜어 먹는 거 이게 이제 저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한인들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익숙한 편이죠. 물론 덜어 먹어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가끔 식사하다 보면 그 한 그릇에 있는 걸 함께 떠먹기 일쑤인데요. 물론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타 커뮤니티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이번에 노 쉐어링이 각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로컬 푸드도 계속 그 트렌드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보면 로컬, 지역 사회 돕는 차원에서 그 로컬 지역 이 스몰 비즈니스 많이 이용하자, 애용하자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동참도 많이 하고요. 농산물도 로컬에서 생산된 걸 찾아서 사 먹고 또 이 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소비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계속해서 지속될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먹는 것도 많이 식문화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